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김동민입니다. 우선 제가 아직 학위를 따지 못해서 아직은 지금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금 연구실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연구 책임자이신 이제 정세용 교수님께서 이제 참석이 조금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발표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2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충북대학교,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하이드로코어,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총 3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기초자료 조사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술 통계 분석, 그리고 강우시 일부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저수지를 대상으로 모델링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이드로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기초자료 조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유형 모델을 전담으로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강시, 이제 청천시 모니터링과 그리고 수질 분석 등 업무들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1차원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대청호 유역 주요 지점, 본류 한 지점, 지류하천 한 점을 대상으로 강우시, 비강우시 기준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연도에는 유형 모델과 저수지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이어 강우시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구축된 모델을 활용해서 유기탄소 물질 수지를 해석을 했고요.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구성된 시나리오별 유형 내 유기물 거동 특성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유역 배출 및 내부 생성 기여율 분석을 통한 TOC 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남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산소 요구량 중심 평가에 이제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원인인 남분해성 유기물의 경우에는 남분해성 유기물의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총 유기탄소 TOC를 유기물 관리 지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분해성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매우 느리고 댐 저수지 내에 침강, 또 추척되는 이제 수질에 이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PDF 자료라서 지금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제 자료들은 대청호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1997년부터 2020년도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그래서 COD와 BOD 비율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제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됐다면 이제 뭐 이렇게 COD가 좀 이렇게 높은, 그리고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남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행한 연구에 대한 이제 최종 목표는 대청호 유역의 총 유기탄소 물질 순환을 해석하고 TOC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환경 기초 조사 및 유기탄소 물질 순환 해석을 위한 유역 단위 모델 구축이었다면 2차 연도에는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유기탄소 물질 순환을 해석을 하고 기후와 오염을 고려한 TOC 관리 방안 마련에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1차 연도, 2차 연도 수질 유량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금강 본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가덕교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결과들을 보시면 네, 유량과 TP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과 TP 같은 경우 이제 유량과 이제 높은 상관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TM과 T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 농도가 아예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전 합류 이후 지점으로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 지점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과 함께 이제 유기물 이제 성상 분석도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요. 성상 분석은 이제 저희 충북대학교 이제 조영실 교수님께서 수행을 해주셨고요. XAD 수집법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강원기가 이제 유기물 성상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입자상 물질 약 38%에서 62%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시, 청천시에는 이제 20% 미만인데요. 약 이제 강원시에는 이제 입자상 물질이 한 두세 배 정도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선행 연구들과의 결과에도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금강 물환경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데, 네, 거기서의 이제 도출된 결과도 네,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우기가 이제 남분해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48%에서 91%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림 모델을 활용한 이제 유기탄소 물질수지 해석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유역으로 지금 결과를 보시면 연평균 유입량을 보셨을 때 대부분의 유역으로부터의 유량 유입은 식생으로부터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은 유입량의 약 2.1%,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약 9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시나 선행 연구 결과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형 모델에 대한 이제 공간 분포 결과인데요. 네, 뭐 격자별 연간 유량 및 탄소 배출 부하량 모의 결과입니다. 이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지 피복별 강우 유출량 및 배출 부하량 분석 내용인데요. 단위 면적당 결과를 보시면 증발상 같은 경우에는 논 그리고 이제 산림 부분에 굉장히 이제 우세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지역, 불투수가 많은 이제 도시 지역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이제 탄소 발생 내용을 보시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이나 산림 지역 쪽이 이제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배출 부하량 또한 농업 쪽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역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이제 탄소가 이제 하천으로 어떻게 이제 유입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인데요. 보시면 TOC 부하량 중 입자성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평균 자료로 아마 기인한 자료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연간 대총 같은 경우에는 강우가 집중되는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전체 탄소 유입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우시에는 또 입자성이 대부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마 그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서 입자성이 이제 좀 높게 이렇게 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계절별 이제 변동 추이 분석인데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 9월 이때 이제 차지하는 유량이 약 50%입니다. 그리고 탄소 또한 7월, 8월, 9월 차지하는 비율이 약 44.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AM3D 모델을 활용한 저수지 호내 유기탄소 물질수지 해석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대청호의 이제 외부로부터 유기탄소 유입량과 이제 내부에서 생성되는 부하량 기여율을 평가를 하였을 때 몬순 기간, 즉 이제 강우가 집중되는 기간의 경우 외부 부하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 부하량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내부 부하량의 연평균은 약 56%로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내부 부하량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상세히 분석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기탄소 물질 수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TOC 항에 대해서 이제 생성항과 소멸항을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생성항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유입하는 유입량과 그리고 이제 조류에 의한 1차 생산량, 그리고 이제 퇴적물과 수체 간의 교환, 그리고 입자성 유기탄소와 조류의 재부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OC 소멸항의 경우에는 이제 유출량, 그리고 이제 조류 호흡에 인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CO2로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된 양입니다. 그리고 입자성 유기물의 분해, 그리고 용존상의 분해, 무기화, 그리고 탈질, 조류, 퇴적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생성항에서 보시면 이제 유입량을 제외하고는 1차 생산량이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멸항에서는 유출량을 제외하고는 조류의 호흡, 즉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도인데요. 일단 저희 모델에서는 유기탄소는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무기탄소는 지금 현재 모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의하지 않고 있고요. 들어오는 이제 탄소는 모델 내에서 4가지 성상, 생분해성, 난분해성, 입자상, 용존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까지 해서 분해와 소멸, 수체 내에서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모델에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기작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보정을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방류되는 오염, 그러니까 방류량과 그리고 실제 댐 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와 댐 방류 유량에 대한 곱수로 이제 부하량 값을 비교를 하였을 때 오차율이 약 5% 정도로 이 정도면 모델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시나리오는 크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여기는 이제 RCP 8.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시나리오, 그리고 강우 강도, 그리고 오염원 관리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년도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광수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 30년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강수량이 많았던 홍수년에는 2003년도, 그리고 저희가 기준 연도가 지금 2018년입니다. 2018년도와 가장 비슷했던 이제 2016년, 그리고 가장 강수량이 적었던 94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강우 강도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관리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퇴비 관리와 물고 조절, 그리고 점오염원 관리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퇴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저감, 그리고 이제 전량 저감, 그리고 물고 조절 같은 경우에는 12cm, 그리고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20% 저감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분석은 이제 유형 모델과 저수지 모델 모두 다 수행을 했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일부 결과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유기물 거동 특성 분석 유형 모델 결과 중심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준연도 2018년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선택됐던 48년, 53년, 75년 모두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증발산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증발산량 증가는 특히 이제 강수량이 감소되었을 때 더 심해져서 이제 하천 유출량 감소폭이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수지 분석 내용인데요. 48년, 53년, 75년 모두 기준연도에 대비 대기 배출량이 각각 3.3%, 2.7%,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시 이제 기온 증가로 인해서 이제 토양 내 유기물 분해가 촉진이 되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수량이 이제 적은 해일수록 이제 하천 유출량 또한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 배출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강수량 시나리오 물수지 분석 내용인데요. 일단 홍수량이 선택된 2003년은 2018년 기준연도 대비 하천 유출량이 약 2.6배 증가였습니다. 갈수년은 이제 기준년 대비 하천 유출량은 약 17.4% 정도가 줄었고요. 이는 이제 증발산량이 이제 전체 유출 구성의 89%를 차지하면서 강수량 감소 비율에 비해서 하천 유출량 감소 비율이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수지 분석 결과인데요. 홍수년 때 이제 2003년은 기준연도 대비 하천 유출량 약 2.7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 물수지 분석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형 모델 결과가 아닌 이제 저수지 모델 결과인데요. 영 강수량 시나리오 이제 홍수년, 평수년, 갈수년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저수지 내에서는 사실 TOC 농도 변화가 이제 크지 않고 굉장히 이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수문년에 따른 이제 이렇게 TOC 변화가 저수량의 그런 증가라든지 또한 이제 강우시 이제 가장 많이 유입하는 이제 입자성 유기물 같은 경우 이제 침강하기 때문에 이런 침강량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홍수년에 부하량이 증가를 하였어도 혼의 농도 자체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우 강도에 따른 이제 유형 모델 결과인데요. 강우 강도 증가 시 유량과 부하량이 일단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강우 70mm 이상이 될 때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이제 이런 극한 강우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런 큰 부하량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염원 관리 시나리오 결과입니다. 가축 퇴비비 한 20% 정도 저감을 하였을 때 대청원 TOC 부하량은 약 4.7% 정도 저감을 하였고요.
100% 이제 완전 저감을 하였을 시 약 23.5% 정도 저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뭐 물고 관리라든지 점원 방류량 저감에 대해서는 사실 부하량 저감의 큰 1% 이내로 거의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대청호 유역 자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산림에서 이제 기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가 지역과 이런 농업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오염원 관리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퇴비 이제 100% 저감 시 분석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일단 하천별 보시면 이제 동동천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높은 저감률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보셨을 때도 이제 농경지에 대해서 이제 끝난 이제 3월 이후부터 점점 이제 저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이제 남분해성 유기물 저감률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남분해성 유기물 저감이 저감을 위해서는 이제 축산분뇨 관리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주요 수행한 이런 내용들 저희 뭐 모니터링 그리고 유형 모델과 하천 저수지 모델을 구축하고 유기탄소 물질 수지를 해석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유기물 거동 특성을 분석한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TOC 관리 방안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분 이제 결과들을 조금씩 담아뒀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기물 이제 물질 수지 해석 결과 혼의 대청 같은 경우에는 혼의 이제 TOC 같은 경우 이제 외부 부하보다는 내부 부하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부 부하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1차 생산량, 즉 이제 조류의 성장을 좀 제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TOC 관리의 효율이 높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우 기간에 이제 다량의 입자성 유기물이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성 유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산림지 뭐 경사지를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하천 뭐 수변 완충대 조성, 또는 이제 뭐 유입부의 뭐 저류침 강지, 또는 뭐 전댐, 프리댐, 혹은 이제 또 인공습지 등 설치 등이 이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분뇨 관리도 이제 생각보다 높은 저감 효율을 나타냈는데요. 사실 이제 뭐 100% 완전 저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부 어떤 가축 분열로 에너지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퇴비 양분할 통한 그런 관리 등이 이제 효율적일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사실 연장인데요. 이런 내부 생성 기여를 고려한 대청호 TOC 관리 방안으로서 외부보다는 내부 생성 기여율이 더 컸기 때문에 내부 기여율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조류의 성장 제어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OC 발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지에서 굉장히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림지 TOC의 이런 발생과 관리는 사실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림 기원 부하량을 좀 배경 부하량으로 간주를 하고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제 집중 강우 시 호내로 이제 유입하는 이런 입자성 유기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퇴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감 시나리오 분석상 이제 굉장히 뚜렷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퇴액비 12량을 이제 권장 12량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 관행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향을 좀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경지 퇴비 관리가 보다 이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상과 수문 상황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저희가 유기물 거동 특성 분석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연간 TOC 배출 부하량 자체가 강수량과 이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강수량이 많을 경우 이제 대부분 입자성 유기물이 좀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어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비 관리 이제 100%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뭐 가축 분뇨 에너지화라든지 혹은 이제
양분 관리 등이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연구 결론인데요. 이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강우 기간에 이제 매우 높은 인뿐만이 아니라 유기물도 이제 유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대략적으로 청천기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혹은 4배까지 높은 양의 유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정확한 부하량 파악을 위해서는 이제 강우 기간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하천 저수지 연계 유기탄소 물질 수치 분석 결과 TOC 발생이 대부분 이제 산림에서 기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우시의 부하량이 51%까지 이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전오염원의 집중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호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온보다는 내부 생성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외부 부하량 관리보다는 호내에서 생성되는 유기탄소 영향이 더 크고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뭐 조류를 제어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이제 극한 강우에 따라서 유기탄소 하천 유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입자성 유기물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도 퇴비 저감 시에 이제 굉장히 높은 저감 효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축 분뇨가 TOC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퇴비 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 분뇨 에너지화를 통해서 이런 뭐 바이오차라든지 고체 연료,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우시에 유입하는 이런 입자성 유기물 제어를 위해서 뭐 산림지 관리라든지 하천 뭐 수변 완충대 조성, 유입부 저류 침강지, 뭐 전댐 이런 방안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내부 생성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조류 성장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연구를 통해서 1차연도, 2차연도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뭐 TOC 뭐 조류염 총량 관리제라든지 혹은 이제 대청댐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런 향수원 댐 저수지의 남문해성 유기물과 TOC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